역류성 식도염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꼽부터 가슴, 목을 거쳐 코까지 위산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빨리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암에 걸릴 위험을 30배나 높이기 때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거나 기침이 나면서 늘 속이 쓰린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속이 불편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식생활이 맵고 짜고 뜨겁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속이 쓰리고 아프고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40대부터 60대 중장년층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까지 차례대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음식물들이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해 위액과 같이 식도로 다시 올라오면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왜 다시 되돌아 나오면서 역류할까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위장과 식도 사이에서 음식물과 위액이 역류하는 걸 막으려면 식도 괄약근이 짱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도 괄약근의 탄력이 떨어지고 느슨해져서 음식물과 위산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역류하면서 위산과 위 속 내용물이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손상을 일으켜 염증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습관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치려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으면 불을 꺼줄 수는 있지만 사는 방식, 즉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은 증상을 경감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생활수칙을 몽땅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른 느낌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 한 그릇을 다 먹으면 배가 너무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밥을 2그릇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나이 먹었을 때가 또 다르지요. 배부름을 느낀다는 것은 위장의 압력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위장의 압력이 증가하면 위장에 있던 내용물이 거꾸로 식도로 올라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른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주세요. 나는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로만 먹겠다. 두 번째, 진짜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많이 먹게 됩니다.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물은 불어납니다. 먹는 동안에는 그걸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배부름에 허덕이죠. 배가 부르면 역류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천천히 먹는 게 잘 안 되시면 딱 3주 동안만 티스푼으로 밥을 드셔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습관이 생길 겁니다. 세 번째, 밥 한 숟가락에 반찬은 한 가지씩만 드세요. 입에 있던 것이 다 넘어갈 때까지 입속에 있는 음식의 맛과 질감을 충분히 음미하고 삼키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식사하실 때 많이 씹는 게 좋은데요. 한 30번 씹으세요. 입에서 가루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씹어서 넘기면 위장에서도 쑥 내려가고 역류 잘 안 합니다.
5번째, 밥 먹고 눕지 않아야 합니다.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진 분들은 누우면 위장에서 식도로 음식이 역류하기가 더 쉬워지죠. 밤이건 낮이건 밥 먹고 누우면 다 그런데요. 특히 저녁 때는 아침보다 위산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저녁밥 먹고 주의해야 하고 저녁 식사는 잠자기 전 3시간 그 이전에 드시도록 하세요. 위장에 있는 내용물이 소장으로 다 내려가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3시간 정도입니다. 저녁 먹자마자 잠자리에 들면 역류가 일어나기 너무 쉽습니다. 6번째, 육식을 줄여보세요. 육식을 조금씩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 고기 양이 밥의 양보다 더 많으면 이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위산의 분비를 더 자극하고요. 이게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류하기 쉬워져요. 또 술, 담배를 피하셔야 하고요. 야식을 금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커피를 마시면, 특히 공복에 마시면 속쓰림이 악화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피가 독하다면서 우유를 타서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유는 당장 위산이 나올 때 일시적으로 위산을 중화시키는 듯 하지만 우유에 있는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위산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긴장, 불안, 분노, 슬픔, 이런 스트레스는 위장이 잘 안 움직이게 만듭니다. 안 움직이면 안 내려가고 역류하기 쉽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자꾸 먹어보세요. 얼굴에 미소를 많이 띄우시고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들을 입에 달아보세요. 그러면 속이 더 편해집니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위장 건강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